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모처럼 햇빛 쨍쨍한 날씨 덕분에 기분 좋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곳곳에서 열사병이라든지 탈진이라든지 온열질 환자가 지난해보다 7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외출할 때 특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건강 위협하고 있는데 대비책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는요, 누수, 민사, 형사 등 똑똑한 화재 보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폭염과 장마철이 겹치게 되면서 우리 전기 제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맘때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말씀 들으셨죠? 화재보험 여기 제목에 써 있는데요. 대체 어디서 그렇게 화재가 날까요? 화재가 하루에 얼마나 날까?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은요, 하루에 119 소방차가 출동하는 게 400여 건의 화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이후에 잔해들을 청소하시는 이 전문 업체분들이 계신데요. 1년 내내 쉴 수가 없대요. 불이 나는 게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 피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불이 나고 가정집에서도 불이 나고 시장에서도 나고 아주 기상천외한 곳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화재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극대 효과를 보는 게 저는 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빌라나 아파트처럼 가정집의 경우는 화재보험료 이렇게만 어떻게 설계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대충 1에서 2만 원이면은 내가 원하는 보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면 예전에 의정부의 커다란 오피스텔 건물에 지하에서 오토바이를 대셨던 어르신이 잘못되는 바람에 화재가 났는데요. 그 건물 전체는 물론이고 옆에 건물까지 화재가 옆으로 번졌어요. 그러면 이때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경찰하고 소방서 오셔가지고 어디서 불이 났는지 찾거든요. 발화의 원인이 된 사람이 그 불 낸 건물, 옆에 건물까지 다 책임을 져서 돈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1, 2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혹시라도 그런 불이 났을 때 그 엄청난 돈 때문에 민사, 형사적으로 책임이 엄청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런 기억 나세요? 요즘 전기 오븐 이런 거 많은데 끓는 거 올려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냄비가 타고 있다. 혹은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놨는데 뭘 끓이는지 까먹었다. 이런 거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스불을 잠갔는지 켰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젊은 분들도 그런데 이런 건망증이 결국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리고 또 요즘 전기 제품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나의 콘센트에다가 막 여러 개 꽂고 이러면 과부하가 생기면은 물론 큰 재앙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똑똑한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말씀드리기 전에 누수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누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바닥에 들어가 있는
그 물 흐르는 이 배관이 낡았는지 어디가 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시멘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수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수가 생겼을 때 돈으로 다 물어주느냐? 화재보험 2만 원짜리 설계를 할 때 그 안에 1,000원이나 2,000원 특약만 하나 살짝 넣으시면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줄 때 화재보험을 특별히 가입을 안 하셔도 그 안에 일부 특약으로 누수를 다 보상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그냥 알고 몇천 원 추가로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장마철에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하실 때 그 화재보험 증권 안에 누수라는 항목이 있느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이라는 항목이 있느냐, 이런 거를 내 보험에서 증권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은 이 형사, 민사 이런 배상의 범위가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아니 내 주변에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통계 자료가 급격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뭐 이렇게 뜨거운 거 흘려도 아유 이렇게 조금 보상받고 아유 됐어요 이렇게 하고 다 이제 헤어지는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보상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민사, 형사, 일상생활 배상 이런 것들이 화재보험 안에 단돈 1,000원, 2,000원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작지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화재보험을 고르실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염두에 두셔서 작은 보험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일상생활이랑 배상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은 학원 내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거는 내가 학원에 돈벌이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니세요. 그런데 학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께서 마트에를 가다가 우리 집 아이가 저기 손님 지나가는 아이패드를 툭 쳤다. 이거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신 거니까 일상생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이 중립주차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차를 딱 세우고 바깥으로 내렸습니다. 차 안에 있을 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시동을 끄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안 돼요. 이럴 때 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걸어가다가 사이드미러를 툭 치거나 혹시라도 이렇게 내 짐이 차를 이렇게 쓱 긁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 밖에 나와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일상생활 배상이에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요즘 가전제품 너무 고가로 비싸졌잖아요. 청소기도 막 100만 원, 그다음에 텔레비전 막 800만 원 이런 건데 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하다 툭 건드려서 와장창 깨지면 이거 안 물어줄 수도 없고 물어주자니 너무 거액이고 이럴 때 일상생활 배상 보험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돈벌이를 하는 거 아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집 멍멍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 아이를 물었다.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 배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일상생활 배상이라는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여러분들 암보험 그러면 딱 떠오르시죠? 암 걸리는 거. 일상생활 배상 그러면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모든 생활들이 다 일상생활 배상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책임의 소재가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8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이 부서졌다. 그다음에 누가 다쳤다. 이런 거 다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돈 일상생활 배상보험은 한 1,000원, 1,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화재보험을 설계를 하실 때 살짝 넣으시면 이 효과는 1,000원의 보험료로 몇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보험의 제도에서 가장 훌륭한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민사소송이 뭐 얼마나 그런 일이 있겠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게를 뭐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뭐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내가 개인을 상대를 하려면 전화해야 되죠. 뭐 싫은 소리 해야 되죠.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것들도 민사소송이 있을 때 보험 처리를 하거나 변호사를 활용하면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내가 귀찮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거나 물품은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아름아리 사람이 사람끼리 이렇게 상대를 하고 해결하고 이랬는데요. 이 모든 범위들이 다 민사소송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담보 하나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줄 일이 있을 때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법률 비용도 잘 생소하죠. 잘 모르기는 하는데 화재보험 안에 살짝만 넣으면 그냥 화재보험이니까 불난 것만 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2만 원짜리 안에 일상생활, 민사 이런 걸 끼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잘 아시는 지인께서 미용을 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요즘 미용을 하러 오시는 손님들도 엄청 고가이고 옷도 굉장히 고가시잖아요. 예를 들어 염색약이 물론 잘 안 떨어지게 하시겠지만 고가의 옷에 묻었다거나 아니면 탈색을 하거나 염색을 했는데 두피에 약간 화상을 입었다. 이럴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냥 원장님하고 해결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막 인터넷에다 글 올리고 SNS에다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미용실에 엄청나게 큰 손해가 입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원장님이 직접 그 고객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고요. 원장님은 보험회사다 전화만 하시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혹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배상을 해줄 때 보험회사 창구를 활용하시면은 이 화재보험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법률 비용도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법률, 민사, 형사, 물론 법률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회적인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이런 경우에 형사소송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를 드리자면 명예훼손 같은 거죠.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인터넷에다가 막 글 마음대로 올리고 이래도 됐는데 지금은 그 댓글 달고 내가 뭐라고 말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을 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보험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글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딱 생겼을 때 이때는 이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물론 여러분들 안 하시겠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개인한테는 다 물어주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이나 형사벌금 이런 걸 물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피해자를 합의하는 거 이외에 형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배상까지도 화재보험에 같이 넣어서 아마 설계를 받아보시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화재보험인데 이런 세 가지에 걸쳐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도 2만 원도 안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할 때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달할수록 재난배상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인이 뭐 카페를 한다, 만화 카페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불특정 다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30평 이상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글씨 많은 거 다 읽을 필요 없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많이 비싸냐고요? 아니에요. 1년에 2만 원 내지는 화재보험에다가 부과를 하면은 몇백 원, 몇천 원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평수가 커지면 비싸지만 보통 30에서 100평 사이라고 하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2만 원도 안 해요. 그럼 월로 따지면은 한 뭐 1,500원 이럴 거잖아요. 이게 의무 가입인데 얘를 가입을 안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 과태료는 70만 원. 그러면 2,000원으로 2,000원 미만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를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은 물론 다 하시겠지만 과태료도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쳤을 때 그러면은 막 폐업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재난배상까지 화재보험 안에 꼭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여러 채인 경우에
내가 사는 집은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 내 일상생활 배상보험 여기서 다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를 준 거, 전세를 줬다, 월세를 줬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원래는 사용자가 보험 가입하는 게 맞아요. 제가 전세를 줬으면 그분이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분이 화재보험을 안 가입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대요. 근데 그 집은 내 거잖아요. 그건 그 세입자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요럴 때 임대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을 들어놓으시면 보험회사에서 그 세입자하고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설 필요 없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임대인 배상 보험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요즘 한 채, 두 채 자식들 주려고 미리 사놓으셨는데 혹은 임대수익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화재보험 하나로 이런 것까지 다 보장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자 배상은요. 반대죠. 내가 남의 집에 가게를 열어 임대를 해서 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사시거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사용자가 시설을 망가뜨렸다거나 사용의 부주의상 불이 났다거나 내가 사용하는데 누전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인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임대를 준 주인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고요. 내가 임대를 들어가신 분은 임차자 배상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생활이 법률과 보험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한 건 따로 가입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화재보험 똑똑한 하나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하나로 몰아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 수 있는 똑똑한 화재보험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요. 누수를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까요?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만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일상생활 배상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누수를 다 보상을 해주는데 단 한 가지가 어떤 경우냐면 본인 소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줬어요. 이 집이 원래 내 집인데 전세나 월세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에서는 안 해줘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에게 임대를 주셨다면 반드시 임대인 배상 책임에서밖에 보험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상생활 배상에서 된다는 얘기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게 화재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똑한 화재보험. 그런데 내용이 민사, 형사, 일상생활 배상보험, 임대인, 임차인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월 2만 원짜리 화재보험에 똑똑하게 모든 걸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아보실 때는 그냥 집 주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배상보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보험. 배상의 종류가 많은데요. 민사배상, 재난배상, 그다음 형사배상, 임대인, 임차인, 일상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보장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배상보험을 우리 집 화재보험 할 때 가능한 배상보험을 다 넣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늘 저희 서울경제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보험이든 어떤 금융상품이든 그냥 딱 하나만 보시면 선택의 여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같은 화재보험을 2개나 3개 회사의 견적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글씨 똑같은 거 비교해만 보시면 어머 똑같은 글씨인데 여기는 2,000원이고 여기는 5,000원이네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말하면 그 한 사람 거를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잘 안 생기셨을 텐데요. 일부러 그냥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배상 책임을 넣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단돈 2만 원 내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은 것을 훌륭하게 비교 견적을 하셔서 나한테 가장 유리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2만 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똑똑한 화재보험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잘 공부를 하시면 나한테 닥칠 수 있는 남에게 물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보험에 전가해서 마음 편안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을 고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똑똑한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죠. 잘 가입한 보험 하나가 일당백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 그리고 김경아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간편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심사나 가입이 간편한 보험인데요. 기존의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이 유병자분들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문턱이 낮아진 보험을 뜻하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수요도 같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간편보험을 주제로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간편보험 많이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식생활이 바뀌면서 그 30세 이후부터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주력 상품이 있는데요. 주력 상품이 이제 유병자 보험, 일명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간편보험이 이제 그 매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달 바뀌는 보험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내 보험은 한 번 가입하고 안 들여다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주제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를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사례까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정되신 분은요, 50대 후반의 남성분이고요. 오래전에 가입되신 이제 증권을 유지 중이신데 이분은 6만 원대 보험을 10년 납으로 유지 중이십니다. 이분은 약을 드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우리가 약을 드신다 하면 보통 뇌나 심장에 관련된 혈관약을 드시는데요. 이분도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혈관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우리가 혈관약이다 하면 보통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런 약을 드시잖아요. 혹시 앵커님도 집안에 혹시 약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맞아요. 사실 굉장히 슬프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 사례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보험이다 하면 우리가 입원비나 수술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분도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출혈은요, 뇌가 혈관이 터져서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진단금인데요. 이 진단 지금 자막 나가죠.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입원비가 나오는데요. 요즘 우리가 입원을 한다 하면은 보통 첫날부터 한 일주일까지밖에 보장을 입원을 안 시키잖아요. 하지만 이 보장 내용은요. 나흘째부터 4일째부터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지금 갖고 계신 증권에서는 4일째부터 입원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보험이라는 거는 의료 환경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도가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보험분도 마찬가지로 제도에 맞게 약간씩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입하고 전혀 수정을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보험 환경과 그러니까 의료 환경에 비해서 보험은 약간 뒤처졌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게 약간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리모델링을 제안을 한번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에 따른 수술비만 200만 원씩 보장받는 거를 10년 납에 6만 5천 원 이렇게 보장을 하고 받고 계셨는데요. 만약 이 비슷한 보험료로 더 보장을 좋게 구성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요즘 의료 환경이 어떤가요?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벌써 2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거의 무료로 그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서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심장 초음파를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아파서 진단을 저렴한 돈으로 받으면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질병이지만 요즘은 협심증 같은 경우도 쉽게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 예전에 갖고 계신 증권에서는 협심증은 보장받을 수가 없지만 지금 새롭게 구성한 이런 그 보장 내용에서는 협심증의 진단을 받으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 관련된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구성을 넣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부정맥 한번 진단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특히나 심장 초음파에서 진단을 받는 게 부정맥에 관련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500만 원 진단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심장 초음파가 얼마나 대단한 이런 의료에 관련된 그 진단금이냐면요. 우리가 심장 초음파라는 게 누구나 뭐 진단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2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 하잖아요. 부정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압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그 검사를 못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한 7, 8만 원이면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 초음파 관련돼서 의료화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 부정맥 고주파 냉각 절제술 이런 수술비 그리고 혈전 용해 우리가 뇌가 만약 갑자기 막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응급 상태에 관련돼서 응급실을 가면은 일단은 그 응급 상태에 관련돼서 혈전 이런 용해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큰 병으로 옮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혈전 용해 진단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큰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이런 진단 보장 받고 만약 큰 병원으로 옮기셔서 수술을 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뇌동맥 관련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비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심장에 관련된 수술비 또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정맥 고주파 뭐 이런 수술비 이런 또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진단도 받으셨으니까 수술하시겠죠. 이런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보장 받으시는데 보장료 보시면 보험료 보시면은 예전에 65,000원이었다면 지금도 한 67,000원 비슷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전 보험료하고 지금 보험료 보시면 같은 비슷한 보험료로 지금의 의료 환경에 맞는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예전 보험은 좋고 지금 현재 보험은 나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보험은요. 지금 의료 제도에 맞게 약간씩은 꼭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증권에 어떠한 보장을 갖고 있는지 지금의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 내용이 내 증권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조건에 맞는 보장을 꼭 갖고 가시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료 큰 차이 없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또 심장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이 진단금과 수술비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아니 안수현 전문가님 너무 대단하신 게 10살이나 나이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이 더 커진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역시 똑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이렇게 보장으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혈관이나 당뇨 이런 게 있으시면 이렇게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매 이 위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 보험을 이 앞에 보장 안수현 전문가님이 10년 전 보험료로 훨씬 더 좋은 보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치매가 되면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축한다 이렇게 한 달에 외식 한 번 안 한다 생각을 하시고 치매가 걸렸을 때 생활비를 주는 거 경증일 때 중증일 때 나한테 조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매 보험을 좀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 보험이 치매 보험이 우리나라에서 경험치가 많지가 않아요. 보험금 받아간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치매 보험이 나중에 치매가 안 걸릴 경우에 돈으로 찾아 쓰는 그러니까 환급률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걸리면 당연히 좋은데 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열심히 7만 원을 냈는데 치매가 안 걸려. 그럼 어떻게 하지? 그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은 환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냈는데 보장을 계속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자는 그냥 보장받았다 치고 한 80%, 90% 내진 100%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치매가 전혀 안 걸릴 것 같고 나는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고스톱도 잘 친다. 이러면 85세, 90세 돼서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 돈을 완전히 보장이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치매보험을 설계를 하실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85세나 90세 됐을 때 환급률이 치매 걸리면 보장을 받는데 안 걸렸을 경우에 내가 좀 돈이라도 쓸 수 있는 환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 요거 한 가지만 확인하셔서 치매보험만 약간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치매를 걸리면 보장으로 보장을 받고 안 걸린다 그러면 환급받는다라는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네, 회사마다 약간씩 보장의 범위가 다릅니다. 뇌혈관하고 뭐 부정맥이다 하더라도 범위가 그 약관에 따라서 코드라는 게 있어서 보장의 범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하실 때는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를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비교 분석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 밖에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꿀팁인데 알려드려야 되겠죠? 저 알고 싶어요. 일단 치매보험을 생각을 하신다면 치매보험으로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만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치매보험을 90세까지만 보장받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95세까지 보장을 받겠다.
혹은 100세까지 보장하겠다. 저 한 명의 사람이 치매를 90살까지만 보장, 95세까지, 100세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보장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100살까지 길게 보장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설계를 받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에 안 걸렸을 경우 똑같은 돈을 내고 내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러니까 환급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냥 설계사가 90세로 하시는 게 좋아. 오래 살 거니까 100살까지 해.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환급률의 차이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회사라도 90세, 95세, 100세 이 세 가지를 견적을 쫙 받아보시면 그 중에 환급률이 가장 높은 게 있어요. 거의 연령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여러 회사의 여러 연령대별로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대략은 95세의 만기로 설정을 한 것이 85세에서 90세 사이에 내가 돈을 찾았을 때 환급률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보험은 90살이나 100살보다는 95세 만기로 설정을 하시고 치매가 걸린다면 그냥 유지를 하셔서 보장 받으시는 게 맞으실 거잖아요. 치매 안 걸린다면 95세 만기의 경우가 환급률이 가장 높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면은 만기를 잘 걱정을 하셔라. 두 번째는 치매보험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예전 한 3, 4년 전에 유행이었던 담보가 하나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는 사람이 타고날 때 뇌 기능이 멀쩡했는데 뇌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니까 치매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치매보험도 가입을 안 했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실 때 치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보험으로 견적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이 질병 후유장애에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CDR 척도 2점, 3점, 4점 진행될 때마다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도 괜찮으시고요. 질병 후유장애 보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매보험 그리고 심사와 가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편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간편보험이라고 해도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우, 이게 나이가 먹고 피곤하고 운동 잘 안 돼 이러면 막 하지정맥류 막 핏줄 올라오고 아프고 막 저리고 이러는데 일단은 실손보험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이 뭐 몇 세대 막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설계사나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가입하신 이 실손보험이 해당이 되느냐 대부분은 해당이 될 건데요. 요거 한 가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손보험 말고 이것도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수술비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상해가 아니고 다쳐서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 수술 혹은 질병 몇 종 수술 이렇게 앞에 질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뒤에 수술이 붙어 있다. 이러면 가능한지 한번 청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에서 뭐 확인서, 진단서 떼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번 발급이 되면 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떼시기 전에 내가 가입한 이 상품의 약관에 보면은 수술 분류표, 질병 수술 분류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해당 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진단서를 떼셔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물어보고 되겠지 이렇게 하고 진단서를 먼저 뗐는데 혹시라도 코드가 안 맞는다거나 명칭이 안 맞는다거나 이러면 그거 명칭 하나 안 맞는 걸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수술과 실손보험에서 받으실 수는 있으나 서류를 떼시기 전에 가입하신 상품에 해당 약관의 분류표를 한번 보시고 요거에 맞춰서 서류를 떼시는 게 실수 안 하고 단박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실손보험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은 질병 수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이 실손 의료비로 임플란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실손 의료비에서 임플란트 보장되면 아마 보험사 다 망할 겁니다. 네, 그건 힘들고요. 만약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보상을 원하신다면 치아보험을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임플란트는 이제 업계 한도가 한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보장을 크게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 회사를 준비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가 이제 보장이 제일 비싼 보장 중에 하나죠. 하지만 임플란트 이전에는 뭐 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을 참기도 힘들고 면책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꿀팁 같습니다. 네, 외워야겠어요. 임플란트는 치아보험으로 보장을 받자라고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궁금증 만나볼게요. 65세 친정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데 이 운전자 보험을 8년 동안 납부를 하고 있었대요. 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목에 보면 운전자 보험이니까 이거 운전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하는 게 맞죠. 대부분은 이 말이 맞습니다. 제목에 보면 보험 제목에 상품의 특징이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좀 그런데요. 맞죠. 운전자 보험이니까. 그런데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운전하는 사람만 보장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종합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통합보험을 가입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어르신들을 넘어지면 젊은 친구들보다 상해, 골절 이런 것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해보험만 가입하고 싶은데 종합보험이나 종신보험을 들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령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어르신들 보장하는 상해 위주의 보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마치 그냥 운전하는 사람 전용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8년 동안 억울하게 돈을 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딱 이렇게만 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8년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 20년 납이라고 치면 12년만 더 내면 보험료 완전히 안 내시고 100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20년에 끝나는지 요걸 검토를 좀 해보시고 운전자 보험 안에 혹여라도 어머님이 어르신이시니까 상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배상이라든지 어머님이 지금부터 살아가실 때 필요한 보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 보장이 있으면 저는 강력하게 이거 8년이나 내셨으니까 이거 꼭 유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진짜 봤더니 운전자만 가입하는 이런 보장만 있다. 이러면은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해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담보를 확인하셔서 이 담보가 어머니한테 필요할까 아니면 운전을 안 하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을까에 따라서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잘 활용했던 전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 만나볼게요. 아파트 화재보험을 주변 사람들은 1, 2만 원 정도만 내는데 우리 집은 전용 면적이 35평인데도 9만 원을 내고 있대요.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네, 아파트가 크다고 해서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주변 분이 1, 2만 원 냈다면 지금 시청자분도 1, 2만 원대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꿀팁을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 그 스타일러라고 하죠. 이제 그 집에 스타일러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요즘 보장 내용에는 스타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장되는 그 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좀 고액이죠. 그리고 요즘 냉장고도 고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TV도 대형 TV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나 하는데요. 이런 비싼 고액 가전이 고장 났을 경우에 이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리 비용도 상당히 비쌀 텐데요. 이런 수리 비용까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보장 내용을 만약 그 화재보험에 넣으신다면 10년 산지 10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가전제품 결혼한 이후에 안 바꾸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한 번씩은 바꾸시기 때문에 큰 가전 같은 경우는 최근 거 많이 바꾸시잖아요. 이런 큰 가전
제품 보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만약 준비하신다면 이런 스타일러 뭐 이런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꼭 준비하시고요. 앞서 강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일상 배상 책임에서 그 누수 관련돼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 만약 가족마다 이런 일상 배상 책임을 갖고 계신다면 내 부담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꼭 하나씩은 꼭 준비하신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꼭 줄일 수가 있고요. 가족마다 스마트폰은 한 명씩 다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요즘 거의 고액이잖아요. 100만 원 넘을 경우가 있는데 제 주변에서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스마트폰을 사람이 많아서 남의 휴대폰을 떨어져가지고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이런 보장 내용은 정말 뜻하지 않게 타인한테 돈을 이제 물어줄 경우에 큰 도움이 되는 보장 내용이거든요. 화재보험에 1, 2만 원 내에서 충분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보장 내용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꼭 이 보장 내용 좋으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강의에 이어서 이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 궁금증도 그럼 이어서 만나볼게요. 10년 동안 납입한 보험회사에서 이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꿔준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런 것도 가능이 하네요. 이 비갱신형이 더 유리할까요? 그러게요.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뭘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유리한 건가 안 유리한 건데 얘기를 하는 건가 헷갈리죠. 근데 이제 아까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그 검색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그냥 물어본 거에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갱신 안 되는 게 마음 편하겠죠.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계속 갱신되면 얼마나 오를까? 뭐 이거 다음번에 갱신될 때 내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대체 몇 살까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먼저 전화가 가지고 비갱신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혹시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자 그냥 그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60대 후반 이러신 분들은 저는 갱신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갱신으로 하려고 여러분들 65세인데 보험료를 막 30만 원 낸다. 이러면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속형의 보험을 갱신형도 괜찮은 연령대는 이제 약간 고연령층 이런 분들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저연령층, 이제 막 사회에 입사한 친구들한테 월급은 180만 원 받는데 보장성 보험을 20만 원 내 이러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케이스마다 갱신형이 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험에 좀 이해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도 어느 정도 뭐 급여도 발생을 하고 내가 이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핸들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보험도 좀 정확하게 보셔서 이왕이면 갱신 안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100살까지 보장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하려고 너무 비싸게 보험료를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시면 나중에 가다가 질려서 막 다 해약하고 이래버리면은 없는 이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보장성 보험을 내 연봉 대비해서 한 8%, 5에서 8% 정도 낼 수 있다. 이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일단 비갱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급여가 많이 작다. 혹은 나이가 좀 많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갱신형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은요. 옛날 게 좋아요. 옛날에 보험 가입한 거에는 실손보험으로 이 치족을 이식한 거 치아보험도 보장을 해주는데 지금 바꾸시면은 옛날 약관 싹 다 보장 안 되고 오늘 기준에 약관을 보장받으셔야 되는데 옛날에 보장하는 거 다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갱신이나 비갱신을 고르면 되는데 단 바꿀 때 옛날에 혜택을 보던 것들은 싹 다 없어지고 오늘 나온 보장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 거에 좋은 것들 다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갈아타기 할 때는 진짜 앞에 거를 다 버려도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바꿔서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네, 본인의 나이와 이 재정 상태에 맞게 또 현명하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